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좀 오전 반등이 꽤 괜찮게 좀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에 오후에 다시 한번 큰 하락을 좀 만들면서 좀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중요 자리는 어떻게든 겨우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3000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봤다가 다시 쭉 밀려버렸는데 아무래도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이고,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아직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드렸었습니다. 그쵸? 지금 이제 이 자리 빨간 선으로 좀 수평선을 좀 그어놨는데, 어제 그어놓은 게 여기 저점이에요. 2월 1일 그 저점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 노력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렵다.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어제 뭐 몇몇 종목들 저는 매수했습니다.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SK 이노베이션부터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 편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길게 갖고 가지 않을 거다. 분명히 짧으면 오늘 오전 중에 던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오늘 워낙에 시장 힘이 아침부터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땡겨줬죠. 나스닥이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또 상승 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3.69%나 올라서 끝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죠? 일단은 그래도 또 신고가를 찍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때문에 그동안 뭐 나빴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중국 증시도 오늘 뭐 우리보다는 좀 나은 모습인데 어쨌든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변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국채금리, 그쵸? 요게 이제 흥행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응찰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러니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수요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수요가 적다라면 이거 아무래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걸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이자를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줄게 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요거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까지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7년물 입찰 부진이 있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거죠. 9일 580억어치의 3년물, 그리고 10일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겠죠. 10년물, 그리고 이제 장기채 11일날 240억 규모의 30년물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친구에게 내지는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야, 나 내일 갚을게, 내일 갚을 테니까 나 100만원만 빌려줘 라고 하는 것과, 와, 나 30년 뒤에 갚을 테니까 100만원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쪽에 돈을 빌려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기채가 얼마나 또 성공적인 그런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움직임, 좀 긴 호흡에서의 움직임들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장기채 성적이 좀 중요한 요인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직 시장이 좀 완벽하게 그 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 정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사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그러면 이거라도 확인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환율이죠. 잘 몰라요 할 때는 환율이라도 좀 확인을 하자. 오늘도
그쵸. 벌써 1145원을 넘어가 봤었어요. 지금 조금 내려오긴 하는데 일단 최근 모양새가 자꾸 환율이 원화 약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그죠? 자기네들이 그 달러를 들고 와서 그 달러를 그죠? 달러를 바꿔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고 다시 달러를 갖고 가야지 지네가 이제 수익이 확정인 거잖아요. 그죠? 한국 돈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수익을 확정 지을 때는 달러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돈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달러로 한국 돈을 바꿔 놓은 것을 다시 그죠? 큰 돈을 갖고 있어야만 줘야만 달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달러가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달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온 방향 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나 여러 가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의지를 많이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까지 실시간 좀 챙겨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장중 아마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하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번 정도씩 스마트폰에다가 앱 같은 거 깔아놓으시면 되잖아요. investing.com이나 이런데 깔아놓고 한 번 정도씩 보고 지금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채권 수익률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찌 될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특히 코스닥은 상태가 더 좋지 않아요. 제가 추세 라인을 그어놨는데 추세를 지금 어제도 깨고 오늘도 깨서 끝나는 모습이에요. 그쵸? 추세를 깨서 끝나는 모습, 아슬아슬하게 깨서 끝나는 모습인데,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랬죠. 920포인트를 확실하게 넘어가야만 추세를 다시 좀 방향을 틀어놓든가 어떻든가 할 것 같으니까 저런 구간에서는 이럴 때는 쉽게 매수하거나 혹은 매수했다 하더라도 짧게만 보고 때려치우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920을 완벽하게 넘기거나 혹은 정 모르겠으면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도 넘긴 다음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게 60선을 깨버렸습니다. 오늘 돌파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고,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내 마녀가 뛰어논다는 동시 만기 129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일 선물 롤오버가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롤오버가 상당히 많다 라고 하면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시간을 봐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죠. 지금 저는 오늘 어제 가장 많이 크게 접근했던 게 삼성 SDI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큰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튈 때 어차피 이런 대형주들은 4~5% 이상 올라가면은 조금은 이제 주춤하죠.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다시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일 또 다음 주 뭐 이런 움직임들까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제 그 단가가 6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2만 원 정도. 그래서 오늘 아침 이것을 한 30% 이상을 던지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절반 정도를 던졌어요, 아침에. 그래서 원체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못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개별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이 마켓 파워, 시장의 힘을 알려주는 마켓 파워라고는 요 시스템이 아침부터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여서 오늘 올려치기가 힘들겠구나. 아침 지수 자체가 크게 더 올라가긴 힘들겠다. 이런 좀 판단이 들어서 올라가는 대로 점점점 좀 줄였습니다. 다 팔지는 않았어요. 다 팔진 않고, 기어이 SK이노베이션은 물렸어. 그러고 남은 물량이 지금 절반 정도 팔았는데 이건 좀 물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들도
제가 나름대로 접근했던 종목들 오전 중에 비중은 한 30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다 줄여놓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놔야 단기 반등 정도 부분들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을 확실한 상승으로까지는 아직 좀 판단을 좀 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제 동시만기가 끝나고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부분에서의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 흐름상 보시다시피 요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었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 끌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정도 가격 조정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보신다고 해도 지금 그 뭡니까?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하락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즉 운이 나쁘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연장되는 선상에서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2850이나 2800 근처까지 갈 가능성도 아직은 저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콜이 원체 큰 시세를 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풋으로 한번 먹을 때도 되기는 했죠. 물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풋이 150% 200%까지 수익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건 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수익을 먹기 위해서 파생 매매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뭐 5배, 10배짜리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림과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파생 매매는 안전해지는 겁니다.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돼요. 근데 매번 짤짤짤짤하게 먹다가 깨질 때 왕창 깨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먹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런 기다림과 인내심이 있어야만 파생 매매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먹을 때 크게 먹어놔야지 이게 돈이 남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저는 본다라면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오늘은 뭐 추가로 이 종목들도 더 봐야겠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없고 어제 봤던, 그리고 또 대형주 중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흐름 자체가 어떻게 터닝이 나오는가에 대한 포인트들을 봐야 되겠죠. 여전히 저는 코스닥 쪽에 특히 작은 종목, 특히 재무제표 한 번이라도 열어봐서 적자 기업이라면 손대지 마라. 특히 3년 연속, 4년 연속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됐었다거나, 가끔 이제 보다 보면은 자본 잠식이라고 써 있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특징적으로 움직인 게 별로 없고, 그 풍력이 좀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풍력이 오늘 그나마 한번 장중이라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가 조금 움직여 보는 그런 정도였어요. 보성 파워텍 같은, 또 우진 같은 그 관련 종목들도 뭐 탄소 관련돼서 그런 부분 좀 이슈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로 한번 올라가는 포인트가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제였던가요? 어제 아니면 그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유니슨을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유니슨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풍력주를 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니슨이 아니면 어차피 CS윈드 아니면 이제 동국 SNC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 SNC 쪽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만 보자면, 어쨌든 오늘 유니슨이 이겼는데 21%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보니까 어디 TV에서 추천이 한번 나왔나 보더라고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다른 것들도 어차피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풍력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요, 장이 많이 빠지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셌던 종목의 눌림목을 잡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낙폭 과대, 시장 계속 빠졌으니까 낙폭 과대 종목들이 저렇게 한번 튀면은 확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느 쪽에서 보고 있는 게 맞을 거냐라는 관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좋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차라리, 예, 그죠? 자율주행이랄지 전기차랄지 친환경이랄지. 그래서 오늘 뭐 사실 2차전지 관련주 뭐 내지는 이제 삼화전기, 그죠? 상신이 DP 뭐 이런 것들도 흐름이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저께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길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일단은 기술적 반등, 자연적인 기술적 반등.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 자, 죽은 고양이가 그죠? 옥상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탁 떨어질 때 툭 떨어지고 쬐끔 튕기다가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죠?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바닥에 주저앉겠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고양이 같으면 낙법으로 착 안고 튀웅 튕겨 나가서 금방 어디론가 도망가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작은 종목들은 그런 반등이 아주 미비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작은 종목들은. 하지만 큰 종목, 특히 좀 카카오는 좀 아깝네요. 카카오 같은 것도 계속 노리고 있는 종목.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는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언제든지 시장 미친 듯이 빠졌다.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를 사세요. 같이 빠졌다면. 예, 그럴 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니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이제 해서 한 5% 정도 이제 수익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다 팔진 않았고 비중 정도는 좀 줄여놨고, 또 다시 떨어지면 또 밑에서 사면 되니까 저점 또 깨지면 또 사면 되죠. 밑에서. 어쨌든 요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10% 정도의 반등은 줄 만한 사이즈였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10%가 채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밀린다라면 다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또 깬다, 그러면 뭐 이제는 추가 매수하면 되죠. 현금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81만 8천원까지 갔던 거 60만원까지 떨어진다. 뭐 내지는 이제 밑에서부터 열심히 120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게 갖고 갈 생각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길게 들고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세가 상승장일 때나 가능한 부분이지, 지금은 상승 추세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샀다 팔았다,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날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나 마이너스가 더 커졌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현금 만들지 않으셨다면 정말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 이것이 조금은 더 펼쳐질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시되,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반등 기회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계속, 심지어 이제 정확하게 1월 11일부터 제가 경고드렸어요. 요 파란색 선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 굵은 선이 있죠. 이걸 터치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저항대다라는 부분들, 이게 심지어 얼마 만에 21년 만에 터치된 거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고 본 거예요. 21년 만에 터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과 비슷하다? 바로 그죠? 1988년, 크게 1988년, 1999년 이렇게 올라왔던 요 시기와 비슷하고, 앞으로 크게 흔들거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과연 여기일지 몰라요. 여기일지겠죠. 여기일지.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요런 큰 반등을 한번 주고, 그죠? 주고 다시 죽었지,
그대로 그냥 꼬꾸라져서 죽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용기가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떨어질 때는 정말 죽일 듯이 한 번 정도는 밀어요. 그러나 다시 매도 기회 정도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죠. 그죠? 한번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꼭지 찍고 빠지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그래서 즉 지금 만약에 여기가 1월 달이다 그러면 1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는 기다려야 내가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어떻게든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건 이제 지금 지수잖아요. 코스피 지수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 관련된 대형주가 결국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안 올라가 버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낙폭과대다 어쨌다 뭐 떨어져서 저점 매수하고 싶고 물타기 하고 싶다면 대형주만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잖아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지 않음을 뜻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특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외의 테마주들은 정말 짧게만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늘 테마주만 매매해서 돈 번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있겠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700만 주식 인구 중에 몇 명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그런 슈퍼개미님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상처럼 생각도 하고 와 대단하다, 내지는 그 사람처럼 닮아보고 싶고 따라해보고 싶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성공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서도 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라인을 터치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또 고점 잡아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저럴 때는 몰빵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빵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용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면 미수까지 쓰지 마시고 몰빵하면 돼요. 반드시 거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막 미쳐갖고 이렇게 폭락이 들어와서 빠져도 기어이 여기서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치 마세요. 그래서 이 도움을 계속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들, 그죠? 지금이 바닥이다 딱 생각됐을 때 짠 하고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1시간 이내로 장중이라도. 그러니까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응원 댓글 부탁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너무 염려치 마시고, 아직은 조금,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아주 폭락으로 가는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든지 빨라요. 막 폭등도 빠르고 지금 폭락도 빠르고. 하지만 한 번은 어찌됐든 운이 나쁠 수 있는데 한 번은 가격 조정을 줄 것 같아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저는 무조건 좋아요 괜찮겠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의를 하자. 이미 1월 달부터 2월 달 계속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죠? 하방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자. 준비하자. 그러면 늦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 좋은 날 또 올 테니까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 김성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